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정혁진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남경주 씨가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조사를 받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조사한 기관은 방배경찰서였던 것 같고요. 네. 그 남경주 씨를 수사한 다음에 중앙지검에 송치를 했다라고 하니까 아마 혐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혐의는 어떤 혐의냐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난해 아직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지난해 지인을 상대로 해서 성범죄를 시도했는데 그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했대요. 이러면서 사건화가 된 것 같은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사건 관련해서 남 씨 측은 이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은 맞다 이렇게 해명을 했던데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남경주 씨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아요. 소속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측면 살펴보게 되면 아직까지 수사가 완결되지 않았다 보니 공식적인 입장을 내기 좀 곤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아마 일부 보도에 따른다고 한다면 일단은 말을 아끼고 있다라는 정도로만 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보도에 따른다고 한다면 수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사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아마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도 함께 한번 살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남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향후의 검찰 조사에서 어떤 부분이 더 규명이 돼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혐의가 업무상 위력 간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어떤 경우냐면요.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나쁜 짓 했을 때 그때 처벌받는 그 범죄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경주 씨와 그 피해자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증 같은 것들이 있기가 어려웠는데 요즘 뭐 CCTV도 있고 녹취록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물증들이 확보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건과는 연관은 없지만 이 남 씨의 과거 전과도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국내 최정상급 배우였는데 아무래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경주 씨의 경우에는 과거에도 음주 전력 때문에 사실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었어요. 네. 두 차례나 음주 전력이 있습니다. 두 번 모두 다 면허가 취소가 되었고요. 심지어 면허가 취소가 된 상황에서 직접 운전을 하다 모친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네. 모두 다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그러한 사안들이었다고 하겠고요. 또 과거에는 남경주 씨의 형이죠. 같은 뮤지컬 배우인 남경읍 씨의 표현에 따른다고 한다면 고등학교 시절에는 뭐 문제였다라고 하면서 삼천교육대에 끌려갔다고 그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아마 그 당시 삼천교육대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마 전두환 신군부 시절에 사실상 뭐 국내의 많은 뭐 일종의 그런 낙인 효과를 줄 정도로 많은 그런 불량 분자들을 끌고 가서 4만 명 정도가 아마 입소해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는데 네. 고등학생 신분으로 아마 갔다고 한다면 아마 그 당시에 뭐 문제아로서 학내에서 찍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독자 1,700만 명을 거느린 한 유튜버가 3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독자에게 선물로 주겠다고 해 화제입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이번엔 다 해서 몇십억 들었습니다. 정확히는 여러분들 아파트고요. 50평대 이상의 아파트입니다. 홀 리모델링 안에 보시면 그냥 하나하나가 1,000만 원대가 넘어갑니다. 항상 고민은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어떻게 좀 더 잘해주고 어떻게 좀 더 챙겨주고 어려운 분들 도와주고 뭐 어떻게 좀 더 큰 거 줄까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유튜버 보겸이 리모델링도 완료하고 가구까지 설치한 50평대 아파트를 구독자 경품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전에도 람보르기니를 주는 등 굉장히 비싼 선물들을 구독자에게 많이 나눠줬는데 이 유튜버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글쎄요, 뭐 일단 웃음밖에 나오지가 않는데 제가 사실은 보겸 씨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랐어요. 네. 찾아봤더니 88년생이더라고요. 아직 40도 안 됐는데 2012년부터 게임 방송 BJ
데이로 시작해가지고 오늘에 이르렀다. 구독자가 1,730만이다. 저로서는 뭐 상상이 안 되는데 그런데 저 50평대 아파트가 어느 아파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보시다시피 리모델링 완전히 끝냈고요. 그다음에 가전과 가구를 채워넣었는데 그것도 다 최고급으로 채워놨다. 그래서 저 가격만 해도 한 35억은 되지 않겠는가. 기사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저런 일을 갖다가 할까 제가 뭐 궁금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여유가 있으니까 저러겠죠.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저 같아도 감사한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보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다음에 알람 설정만 해주시고 그다음 멤버십 가입만 해주시면 되는데 멤버십이 1,000원도 아니고 990원이래요. 요것만 해주면은 그 중에 한 명 이제 뽑아가지고 저런 선물을 드리겠다. 아마 이런 이벤트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 거고 관심을 끌면 또 수익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멤버십을 990원이라고 치고 1,730만을 곱했더니 그것만으로도 173억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보니까 이 보겸TV가 전체 19등이에요. 우리나라 모든 유튜버 중에서 구독자 1,730만 명이면 전체 19등인데 그 사람들이 예측하는 게 저 정도면은 못해도 1년에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 행운이 어떤 분에게 갈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이 보겸 씨가 영상에서 정확한 아파트의 위치를 공개하지도 않고 그냥 수십억 원이라고 하긴 했는데 이 가액이 35억 원 상당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웬만한 로또 1등 당첨금보다 더 큰 금액인데 도대체 유튜버들이 얼마나 많이 벌고 있는 겁니까? 참 엄청난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앞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요즘 로또 당첨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유튜버들의 경우에는 부익부 빈익비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상위 1%에 해당되는 유튜버들, 0.1% 유튜버들이 해당하는 1인당 연평균 소득이 한 50억가량 된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상위 1% 수치로 좀 좁혀서 본다고 하더라도 연평균 수입이 13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소득을 거두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하위 50%에 해당되는 유튜버들의 경우에는 연평균 소득이 1인당 한 2,4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사실 유튜버라는 것이 뭐 당장 뭐 부수입으로 치부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 유튜버를 관리하는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연 2,400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많은 비용을 공제하고 난다고 한다면 크게 많은 돈을 벌지 못한다고 볼 수도 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유튜버 시장도 아마 부익부 빈익빈이 좀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아파트를 선물 받으면 이제 세금을 내야겠죠. 이 세금은 공짜가 아니라고 하는데 35억 원대 아파트를 경품으로 받으면 뭐 세금을 보통 얼마를 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이거를 뭐 유튜버가 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는 분들도 있던데 뭐 다른 사람이 이걸 세금을 내줄 수도 있는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뭐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공짜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공짜는 있을 수 있어도 세금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당첨됐다라고 행복한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네. 이게 경품이니까 기타 소득이 되는 거거든요. 기타 소득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받는 게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아파트. 그러면 아파트는 취득세, 등록세 같은 거 내야 된단 말이죠. 네. 그 세무사님들이 단순하게 계산을 해봐도 이게 기타 소득으로만 7억 8천만 원 정도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취득세는 개개인의 사정마다 뭐 예컨대 무주택자냐 아니면 집이 한 채냐 두 채냐 이런 경우 그다음에 지역이 어디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또 차이가 있을 텐데 편차가 제법 있을 텐데 최소한 한 1억 2천만 원 정도는 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9억에서 10억 이상의 세금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세금도 공짜로 그 세금도 저 보겸 씨가 대신 대납해 줄 수 있는 거죠. 하지만은 세금을 대납해 주면 그 세금 낸 돈도 또 증여세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전에 뭐 저 보겸 씨가 아주 고가 자동차를 선물한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때도 세금을 보겸 씨가 대신 그 납부를 해줬는데 그래도 그때랑 지금이랑은 세금 차이가 너무 크지 않겠습니까? 10억이나 되는 세금을 또 내줄 수 있을 것인가? 뭐 이왕 내주는 김에 다 내준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건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 듭니다.
네, 유튜버 보겸은 다음은 이거라면서 서울 성수동의 고급 주거시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고급 차도 주고 아파트도 주고 이렇게 수십억 원대 경품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뭐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다 이런 긍정적인 얘기도 있지만 위화감이 든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찌됐건 뭐 유튜버 입장에서 많은 소득을 얻었으니 이를 팬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어찌되었건 간에 이러한 부분들이 뭐 유료 멤버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만약에 이런 경품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조차 사행성 논란을 피할 수가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리고 당첨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아마 살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히 화제성을 끌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반복해서 진행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내 유튜버 시장의 긍정적인 효과인지 좀 의문이 아닌가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축구 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남녀 일당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손흥민을 협박한 여성은 공갈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신변 노출을 우려하면서 이 선처를 호소했다고요? 그 양모 씨가 20대 여자인데 이 양모 씨가 혐의가 공갈죄하고 그다음 또 공갈 미수 한두 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기소돼서 1심에서는 징역 4년의 실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뭐 구치소나 이런 곳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어쨌든 빨리 풀려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반성한다라고 하면서 제발 좀 이번에 고등법원에서는 그 고생을 했으니까 집행유예로 선처해달라고 호소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손흥민 씨의 의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합의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그 고등법원에서 감안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1심 형량이 유지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전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구속돼 있는 양 씨는 1심에서는 완전히 혐의를 부인하다가 2심에서는 이제 조금 전략을 바꿨는데 일부 인정하는 거 본인에게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1심과 2심에서 전략을 달리 쓰는 경우가 왕왕 있죠. 1심에서 전부 유죄가 인정이 되었으니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략이기도 한데요. 네. 지금 이 양모 씨의 경우에도 전체 금액이 공갈은 3억 원이고 공갈 미수는 7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3억 원에 대한 혐의는 인정을 하고 있고요. 7천만 원에 대해서 여전히 혐의 없음 무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항소심 단계에서 피고인이 반성했다는 점을 참작해서 3억 원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만큼은 일부 양형 사정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